매매를 할 때 뭐를 제일 먼저 봐야 되는지 모르겠죠. 차트를 들여다 보실 때 어떤 것부터 봐야 되는지 감이 안 오시죠?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차트 딱 펼쳐보면 도대체 이게 뭔지. 자,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차트를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모차르트는 7개의 음계를 가지고 엄청난 걸작들을 만들었어요. 미켈란젤로가 만든 작품들을 보세요. 7가지 색깔로 그런 작품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양봉과 음봉을 가지고 수익으로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보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주식 차트를 볼 때 음계, 악보라고 생각하고 좀 보거든요. 이게 1,000원짜리 주식이 2,000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가격들이 있습니다. 가격이 지나갈 때 흔적이 남는다는 겁니다. 차트에서 이 회사가 대박이 날 거라는 정보 우위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주식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정보의 비대칭성,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누군가는 알고 있다. 세력이라는 사람들은 정보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금 우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돈도 많고 정보도 많고 심지어 매매 스킬도 좋아요. 여러분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같은 시장에서 같은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한다라는 거죠. 경기는 코스닥 코스피 시장에서 벌어지는데 플레이어는 다를지언정 똑같은 차트를 보고 같은 경기의 룰대로 우리가 싸우는 거다라는 거예요. 같은 경기의 룰대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차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트만 가지고 답을 낼 수는 없습니다만, 차트를 해석할 능력이 있다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다. 자, 그럼 어떻게 보는 거냐? 누가 매집을 했는지 어떻게 아는 거냐? 뭐예요? 제일 첫 번째, 주식 차트를 딱 봤을 때 처음에 봐야 될 점은 바로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이렇게 조금만 나타난 구간을 보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구간을 중점적으로 보는 겁니다. 왜? 많은 자금이 들어온 자리가 바로 거래량이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뭐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많았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게 올라가는 흐름이다라는 거는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얘기.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를 파악을 해야 되냐면, 선을 하나만 그어볼게요. 띠용 하고 선을 딱 하나만 그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선을 기준으로 보십시오. 이 자리들을 주목해보세요. 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자리를 기준으로 주가가 저항을 받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거래를 동반을 한다고 하더라도 2,960원만 넘어가려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첫 번째, 2,960원 이상을 주고 살려는 사람이 없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혹은 두 번째, 2,960원만 넘어가려 그러면 계속 누군가가 매도를 치니까 주가가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960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과거 지난 3월달까지의 흐름을 보고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에이튼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을. 그러니까 이 종목이 뭐하는 회사인지, 어떤 이슈로 올라가는지를 먼저 알기 전에 이 차트의 흐름을 보고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 2,960원이라는 2,960원, 정확하게 2,960원은 아니지만 60원, 70원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구나. 뭐 순간적으로 돌파를 했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요 구간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종가상으로 그 가격을 넘었던 적이 없어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종가에도 그 가격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세력이 없는 종목이었다라고 하면은 2,960원을 뚫지 못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앞전에 있는 거래를 전부 다 제압해버리는 엄청난 거래가
등장합니다. 요 앞에 있는 거래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를 동반하는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그 가격을 우습게 뚫어버려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2,960원 이상의 돈을 주고 이 종목을 확 사주는, 윗가격을 주고 사주는 누군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거래를 동반하면서 이 종목에 뭔가 이슈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3월 16일 이때 가격이 들어올 때. 그죠? 자, 그럼 이때부터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뚫리지 않을 것 같았던 가격이 2,960원이 뚫렸구나. 저거를 뚫어주는 누군가가 돈을 써갖고 들어왔구나. 이날 24%가 올랐거든요. 지금부터는 2,960원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대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주식이라는 건 100%가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2,960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고, 그런데 어디서부터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까? 사실은 여기서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디가 제일 중요한 가격이요? 여기서부터 여기.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그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 되는 거고, 지금부터는 2,960원을 만약에 찍어준다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부터는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매수 타점이. 자, 그런데 이 종목이 그 가격을 살짝 주지 않고 올라가죠. 그죠? 살짝 주지 않고 오늘 반등이 강력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가격을 안 줬는데 어떻게 매수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주가가 이날 강력한 양봉이 나오고 다음날 올라갔죠. 자,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뭐예요? 거래량의 동반이 안 됐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여기서 산 물량을 세력들이 소화를 했다 못했다? 소화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바보입니까? 더 높은 가격에 넘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돈을 쓰고 2,960원이 뚫리지 않았었는데 그걸 뚫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3,000원, 4,000원엔 팔겠다라는 생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때부터는 뭐를 펼칩니까? 분봉을 펼칩니다. 이날이 언제예요? 3월 16일이죠. 3월 16일에 분봉을 보는 겁니다. 30분봉이에요. 30분봉에서 3월 16일에 분봉을 보면은 이때도 거래량이 어디가 제일 많아요? 이쪽이에요. 이쪽. 그죠? 이 거래예요. 이 거래. 이 거래가 하이라이트고,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들러리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굉장히 강한 거래가 나오고 나서 눌러줬던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자리입니다. 확 땡겼다가 눌러주는 이 자리. 그 가격이 얼마예요? 3,180원. 저 가격이 세력이 개입하기 시작했던 가장 중요한 가격인 거고, 그 자리를 어떻게 됩니까? 주죠. 그 가격을. 이 가격대가 뭐예요? 세력의 핵심 매수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가를 쭉 움직였다가 확 땡겨주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무슨 이슈를 갖고 있었어요? 무슨 이슈를 갖고 있어요? 이때부터 네이버에 쳐보는 거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요렇게만 쳐봐도 뭐하는 회사인지 나옵니다. 벤처 캐피탈 회사죠. 비트코인 거래소인 두나무, 업비트의 자회사, 모회사인 두나무에다가 지분 8%를 투자했다. 그래서 오르고 있다 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왜? 업비트가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제2의 쿠팡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 돌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지분 투자한 회사가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죠. 우리기술투자라는 회사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어땠습니까? 뚫리지 않을 것 같았던 가격이 있었어요. 얘는 반대로 얘는 6,000원 부근이에요. 6,000원 부근만 오면 거래가 아무리 실려도 뚫리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 가격을 어디서 뚫었어요? 여기서 뚫었어요. 이 자리에서 뚫었어요. 그 가격을. 자, 그러면은 이때가 몇 월 며칠입니까? 3월 18일. 그 이후의 흐름이 어때요? 옆으로 눌러줬다가 오늘 상한가까지 확 땡기죠. 언제? 3월 18일 날 땡겼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언제 땡겼어요? 3월 16일. 이런 애들이 한두 개일까요? 이런 테마를 이루는 애들이, 이런 애들은 지수하고도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지수가 빠져도 상관없어요. 이슈로 움직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뭐 시멘트가 됐든 뭐 페인트가 됐든 테마군을 이뤄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 테마군을 이루는 종목 중에 대장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대장을 찾으시거나 적어도 2등주까지는 괜찮아요. 3등, 4등은 안 돼요.
2등주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보시면 된다. 지금 내 계좌를 한번 들여다봐 보십시오. 내 종목이 지금 30개, 40개, 50개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내 매매를 하면서 확실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는지 개선을 하셔야 계좌 수익도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원칙과 기준 그리고 확실한 종목 선택,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